예, 안녕하세요. 행정여행 금융TV의 김은행 영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는 뭐 협회를 설립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법적으로 정식 명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입니다.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발급됩니다.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이 발급이 되고요. 비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는데, 이 고유번호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 이제 그 개인으로서 어떤 비영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할 때 발급되는 고유번호증과, 세법상 법인으로 봐주는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때 하는 게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많이 문의를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이 단체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하십니다. 그 밖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좋은 팁이나 이런 거 조금 몇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개척교회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든 이거를 교회 재산으로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런 게 좀 덜한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재산이 신도들이 뭔가를 11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증여를 하거나 기부를 했을 때 이 재산이 교회 재산으로 되게 되면 그 목사님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사심이 생깁니다. 사심이 생기다 보게 되면은 뭔가를 이제 자기 재산으로 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뭔가 부정하게 이제 처분하거나 자녀들한테 몰래 이제 증여를 하거나 해서 이제 교회 재산이 사유화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이 많은 모인들이 이 교인들이 재산을 모으고 매번 이제 11조를 하고 여러 가지 또 기부도 하고 하는 이 재산들이 순수하게 신도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재산이 형성되고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교회에다가 이 재산을 기부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있는 모든 신도분들이 회원으로 되는 비영리 단체인 임의단체,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많이 해서 여기다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재산을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되게 되면 많은 회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법적으로 보면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 정관에 따라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총회를 해서 회의를 해서 정족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재산을 처분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회원들이 모여서 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임원들도 매번 임기를 통해서 교체가 되고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예를 들면 여기에 대표의 뭐 이사장인가 누구를 이제 신도 중에서 선임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재산이 아닌 거죠. 또 목사님 재산도 아닌 거예요. 모든 신도들의 총유 재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재산이라든가 어떤 종중 재산들은 총유잖아요. 모든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재산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되게 되게 되면 재산이 건전하게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운영하는 사람들과 회원들이 다 자기가 뭔가 11조도 내고 뭔가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뭔가 통과를 해서 교회에서 큰 행사가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통과를 시켜서 여기에 있는 자금이라든가 재산을 처분을 해서 교회에 뭔가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뭔가 해야지,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조금 투명하게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신도들이 이렇게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또 하나는 그 재산의 어떤 투명한 어떤 형성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비영리 단체를 교회 신도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서 종교색을 어느 정도 싹 빼고 본인들이 모였을 때는 종교색을 하지만은 대외적인 할 때는 순수하게 봉사단체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색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를 정관상으로는 순수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뭔가 봉사단체로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만들다 보게 되면 지역사회에 뭔가 좋은 일도 하고 뭐 시에다가 뭐 지자체에서 눈도 많이 띄겠죠. 그 다음에 지역 언론에도 많이 띄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 다 실적이 되는 겁니다. 이 단체 실적이 되는 거고, 아니 또 이미지도 굉장히 제고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받게 되게 되면 이 단체, 이 봉사단체라는데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게 되면 봉사단체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는 뭘 해야 돼요? 회원들의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회비를 내는 거예요. 회비를 내게 되게 되면은 자산 형성이 점점 늘어나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이분들도 많은 또 기부가 들어올 거고, 또 회원들도 회비를 더 많이 낼 거고, 그러면 재정이 점점 튼튼해지고 규모가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체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겁니다. 늘려가면서 또 하나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로 친해지고 많은 활동도 하고 지역사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같이 종교로 뭉치진 않았지만 이렇게 와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 신도들과의 어떤 굉장히 끈끈한 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랬을 때 내가 여기 교회 다니는데 같이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참 동안 친분이 쌓이면은 형님, 아우, 누나, 동생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모습들 보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제 신도들로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이제 한 교인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회원들이 이제 회원들이 아니라 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임의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어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제가 비영리 활동도 말씀드렸죠. 뭐 기부도 받는다는 얘기도 했고, 신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이라든가 지자체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실적이 쌓이죠. 그리고 우리 단체는 대외적으로는 순수한 봉사단체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뭐 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외부적으로 봤을 땐 정관이랑 대외적으로 활동해 봤을 때는 순수한 비영리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적이 많이 쌓이고 하게 되게 되면 이거를 갖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될 수가 있죠. 기재부의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부금을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후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회의 어떤 그 회사들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눈에 띄는 봉사단체가 있네. 우리가 여기다 기부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어떤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큼 기부한 만큼 손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손비 처리. 비용을 털어낼 수가 있잖아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 단체 내에서 별도로 비영리 단체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일석이조, 3조, 4조, 5조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교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종교적인 것만 맹목적으로 해가지고 아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쉽지가 않죠. 교회 운영. 특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불려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맹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신도를 확보하거나 하는 게 하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이런 단체로 하면서 교회 내부의 재정도 탄탄하게 하고 목사님과 신도들 간의 어떤 건전한 관계도 형성해가지고 이 교회를 더 키워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이미지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음, 이렇게 뭔가 이제 단체를 이제 원하시게 되면 뭐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제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 좀 컨설팅 해드리고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도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 관련해서 단체를 설립하거나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사람들이 뭔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어떤 단체를 설립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